그럼 과연 이 땅이 누가 필요하냐? 이거 하나만 잡고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장화 모양의 짜투리 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토지는 황금성이 낮고 토지를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선입견을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67779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 후에 아주 쉽게 매도가 된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왜 그렇게 쉽고 빨리 끝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주변 여건을 투자자가 아주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건을 보면 단독으로 입찰을 내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금액은 510만 원 정도 되네요. 보통 단독 낙찰은 부동산 경매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피해야 될 일인데 이상하게 제가 소개하는 물건은 대부분 단독 낙찰이 많네요. 그렇다고 해서 단독 낙찰이 다 안 좋으냐? 그것은 아니니까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이 확실하다면 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요. 현황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거의 폐가 같은 건물에 옆에 붙어있는 쪽땅이에요. 실제 이 건물이 이 땅 경계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이런 상태라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지적도를 한번 보세요. 지적도를 보시면 주변이 온통 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이에요. 시골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죠. 따라서 보존이 아닌 개발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는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은 주변에 노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땅이 묵는다고 할 만큼 푹 묵어서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땅 주인 중에 하나 둘은 또 이런 짜투리 땅을 노리고도 있어요. 뭐 알박기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빨리 달라들죠. 기껏 해봤자 8평쯤 되는 이 땅은 주변에서 웬만하면 흡수 통합하려고 하죠. 뭐 그게 뭐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도시지역의 작은 토지는 솔직히 뭐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아니면 커다란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렴한 값에 적금 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냥 사둘 수 있는 거죠. 500만 원에 낙찰받은 땅을 몇 달 사이에 5천만 원 수익 내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은 저렴한 값에 낙찰을 받으니까 솔직히 누가 산다고 나서기만 하면 가볍게 그래 얼마에 나 줘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익을 취하면 나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짜투리 땅은 맹지다, 길이 없다, 땅 모양이 빠진다 이런 진짜 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입만 아파요. 그럼 과연 이 땅이 누가 필요하냐? 이거 하나만 잡고 가면 돼요. 주변 토지주들 중에 누가 이 땅을 취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양이 좋지 않다, 건축이 되지 않아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 자체가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보통 초보 투자자들의 걱정은 이 땅 누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한 평, 아니 1제곱미터라도
땅을 늘릴 연구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 연락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또 인근 토지주인이 바뀔 때 이런 작은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업어서 팔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초보 투자자가 바라볼 때는 이런 사진들을 바라보게 되면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기는 하죠. 물건을 바라보면 주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쓸데없는 선입견 때문에 망설이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그러나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바뀔 때 함께 던져버리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때에 거래가 됐기도 했어요. 아, 이 땅은 쉽게 팔기는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낮은 가격에 따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요.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꼭 이 땅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변 여건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땅은 누군가가 꼭 필요한 법이거든요. 다만 이런 물건을 내가 입찰할 때부터 수익을 얼마나 챙길까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때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옆구리 쿡 찔르면서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네, 얼마입니다. 하고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를 남들에게 알아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지? 농사를 지어야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은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내가 계산한 수익을 따고 빠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죠. 다만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를 나름대로 계산으로 정하면 돼요. 주변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팔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토지를 얻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홍보하면 되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땅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땅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낙찰자의 입장, 즉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보유하는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변 토지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도시지역의 이런 과소 토지는 거의 주변 토지주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은 얼마에 팔았을까요? 낙찰 금액이 500만 원 정도인데 1년 안에 1000만 원 정도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단기 차익이니까 세금이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그래도 순수익이 이 정도면 뭐 꽤 쏠쏠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도시지역의 과소 토지는 저렴하기만 하면, 즉 싸기만 하면 무조건 사자. 두 번째, 토지와 토지 사이, 인근 토지와 접한면이 많은 토지는 그중 누군가는 반드시 산다. 안 사면 사게끔 적절하게 꼬드기면 됩니다. 세 번째,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항상 생각을 열어두자. 간단한 것 같아도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